애당초 수익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을 늘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마케팅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수익이 늘리는 것은 어차피 기획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고 수익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매출이 늘면 수익도 같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이 늘면서 지출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정비와 변동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많이 투자를 하면은 많이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많이 오르면 수익이 오를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마케팅을 하고요. 마케팅에 돈을 쓰면 얼마 썼든지 매출은 늘어나게끔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마케팅은 계속적으로 액션을 해줘야 된다. 그 마케팅을 끊으면 매출이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케팅을 계속 하는 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실력은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가냐면은, 나는 매출이 올랐는데 수익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액티브를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케팅은 액티브한 영역이에요. 내가 액션을 하면 액션만큼 돌아오는 게 마케팅이고, 그럼 패시브는 뭐냐 그랬을 때 기획력하고 브랜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게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패시브한 능력인데, 우리는 이런 패시브한 능력들은 잘 안 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패시브한 능력을 보기 시작하면 아깝거든. 액티브는 내가 액션을 했을 때 돌아오는 리턴이 분명하게 있는데, 패시브는 내가 아무리 액션을 해도 돌아오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언제 보이냐? 그게 의미 있는 숫자가 돼서 그게 폭발하면서 나오는 게 패시브한 능력인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액티브한 것도 배워야 되지만 패시브하게 사는 방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돈을 쓰면 만큼의 만족감이 돌아오죠. 근데 어떤 순간에는 돈을 안 써도 만족감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는 굉장히 내 노력이 눈에 들어오지 되게끔 돼 있을 때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해가지고 이 4분면 딱딱딱딱 만든단 말이야. 근데 과연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을 이길 수 있냐? 왜냐면 급한 일은 처리를 하면은 처리가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은 해도 표가 안 나는 일이거든. 그럼 그 중요한 일은 언제 중요한 일로 다가오냐? 중요한 순간에 다가오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급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급한 일에 대한 개념보다는 돈을 쓰냐 안 쓰냐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썼는데 왜 돈을 못 벌어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어떤 자리에다가 앉혀놓고는 못 기다리는 거야. 그 사람한테 당장 성과를 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일을 업무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주무를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되는 그 기간을 못 기다리니까, 당장 앉혀놓고 3개월 후에 왜 매출이 안 나오냐, 왜 수익이 안 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케팅 자체는 좋지만 올라간 매출을 활용하느냐 예. 기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날 때는 다른 액션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매출이 올라가는 액션을 해놓고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혀놓고 못 기다린다 이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파악하는 그 기간을 일이라 생각 안 해. 성과라고 생각을 안 하죠. 굉장히 패시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거를 업무를 이해를 했을 때 나중에 액션을 통해서 성과가 나는 건데, 거기에 앉혀놓고 너는 그런 일을 했으니 빨리 와서 성과를 내라, 내가 너에게 준 돈이 아깝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돈이 벌리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리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일이 멋있잖아요. 숫자로 딱딱딱딱 나오고 내가 액션한 게 결과로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과내고 거기에서 뭔가를 달성한다라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기획 공부는 이제 많이 짜봐야 돼요. 기획이 실패한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 근데 회사 안에서 기획을 해서 성공을 하고 기획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목표를 잡고 내가 달성을 해서 내가 성과를 올려보는 연습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연봉을 더 받지 않더라도, 내가 성과를 얻지 않더라도, 내가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물이 나왔는가를 정성적으로 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당장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 급여가 올라가야 되고 내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쓸 게 많아져야 되고 나는 워라밸을 지켜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획을 해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프리랜서라서 아시겠지만 나와서 그것을 하려면 결국엔 내가 오롯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일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소속이 되어 있거나 기업에 있을 때 그걸 해봐야 됩니다. 연봉이 오르지 않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고 그것을 달성해보는 습관들을 하나씩 해보시면 기획하는 능력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사는 거는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아깝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막 1억을 벌어줬는데 나는 급여가 2천만 원밖에 안 돼. 나는 10억짜리 계약을 따왔는데 나는 급여가 뭐 성과급이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되게 아깝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내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회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거를 내가 시간을 팔았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과를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올린 성과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마치 회사 사장님만 돈을 벌어가는 사장님만 윈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는 사장님이 돈 버는 게 배가 아픈 거야. 그런데 내가 해본 거를 책임은 사장님이 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회사가 손해를 봤네? 내가 손해를 입혔는데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야? 내가 뭔가를 했는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는 회사의 책임이다. 왜냐? 회사가 능력 안 되는 사람을 그런 만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임이 없는 대신에 나는 성공했을 때 보수도 크지 않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뭘 해봐야 되냐는 거야. 그걸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업입니다. 남의 돈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건데 그것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동안 내가 올린 성과와 내가 올린 경험이 그러한 권한을 갖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나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망할 수 있는 일을 맡겼다 하는 것은 회사의 문제라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내 할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갔으면 실패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나에게 권한을 주어주고 나에게 준 거 안에서 충분히 계획해보고 실천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